자, 다음 문제는 13번입니다.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연물별로 화재를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 화재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로서 A급 화재로 취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A급 화재를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통전 중인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경우, 우리 통전 중인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들은 전부 다 C급 화재로 전기 화재로 치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된, 지금 기억번과 니은번에 대한 차이는요, 마찬가지 차단된, 전원이 차단된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이긴 하나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A급 화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자체가 지금 화재가 난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의 화재 A급 일반 화재로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의 경우에는 주수 가능할까요?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감전이 안 될 거니까요. 전원 차단됐고 그리고 콘센트에서 불이 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실외 난로가 넘어지면서 새어나온 석유에 불이 붙는 경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난로 자체가 타버리는 경우가 아니고 거기에서 새어나온 기름, 석유, 즉 유류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합니다. 유류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B급이라고 취급하기로 했었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로서 석유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무슨 소화해야 된다? 질식 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실험실, 시험대 위 나트륨 분말에서 불이 난 경우, 얘도요, 나트륨,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나트륨 자체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가연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연성 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급,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A, B, C, D 전부 다 체크를 해봤는데, A급 화재는 니은번 밖에 없으니까 니은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화재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전기 당연히 질식일 거고요. 그 다음 D급 금속 화재도 마찬가지로 질식을 하면 됩니다. 금속 화재는요, 사실 뭐 분말, 금속 전용의 분말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건조사를 통한 질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유리전향 탱크 내 유리 표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되고 그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까지 전달되어 하부의 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해 저장된 유류가 외부로 분출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먼저 가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봤더니 물이 비등에서 폭발하고 있어요. 비등에서 얘가 나왔다, 분출됐다라고 하면은 오버플로우 현상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류저장 탱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버플로우 현상들은요, 보일오버, 슬로브오버, 크로스오버, 오일오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각 해당하는 키포인트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씩 암기를 해줬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오버는요, 탱크 하부의 물이었습니다. 이 하부의 물을 기름과 물이 섞여져 있는 에멀전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부에 물이 깔려 있을 때 중진류, 유류, 탱크의 화재 시 연료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하부의 물까지 닿아가지고 요 물이 비등하는 현상, 얘를 보일오버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요,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되고 하부의 물이 보이시나요? 하부의 물이라고 하는 키포인트 있으니까 당연히 몇 번이겠다? 1번이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크로스오버도요, 하부의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키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예요? 화염을 동반하지 않고, 얘는요, 화염이 동반되지 않는 오버플로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땡 하고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슬로버버는요, 얘는 외부에서 유입수, 소화수를 유입했을 때 그때 물이 튀기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수 혹은 유입수, 요런 포화수,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슬로버버가 될 겁니다. 슬로버버는 유류탱크 화재 시에 내가 물을 넣었을 때
뭐를 하려고? 소화를 하려고. 이 물이 비등하는 현상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는 뭐가 더 크다? 그쵸? 보이로버가 훨씬 더 크다. 자, 프로스오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오일오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오버는 탱크가 가열이 되면서 폭발하는 거죠. 탱크 자체가 파열하는 현상으로서 블레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요 안에 유주가 2분의 1 이하가 있을 때, 잔존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키포인트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5번입니다.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는 최성기와 감쇄기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현상은요, 성장기 직후에, 최성기 직전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서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파를 수반한다? 얘도 마저 틀렸죠. 우리 플래시오버는요, 폭발 현상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연소 현상이기 때문에 충격파 수반하지 않고요, 폭풍 수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효과가 발생할 때에는 계구부에 형성된 중성대 상부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중성대 하부에서는 연기가 유출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굴뚝 효과가 뭔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겨울처럼 실내, 실외,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즉 실내가 겨울에는 온도가 높겠죠? 실외는요, 온도가 낮을 겁니다. 이렇게 겨울인 상태일 때, 혹은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처럼 구획실, 실내 안에서의 화재가 났을 때, 어떨 때요? 실내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화재가 났다라고 할 거니까요. 요 중간 정도의 중성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중성대 윗 상부에는 정압이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높다? 실내 정압이 더 높다. 그래서 연기들은 전부 다 외부로 배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성대 하부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높아요? 여기에 있는 정압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에서부터 신선한 공기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굴뚝 효과다 혹은 연도 효과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중성대 상부에서는 공기가 유입돼요? 아니죠. 연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유출되고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중성대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을 서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 화재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료지배형 화재는요, 일단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화재가 뭐에 따라서 연료의 양에 따라서 지배된다라고 했고요. 환기지배형 화재는 연료는 일단 완전히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 산소의 양에 따라 지배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산소 공급이 원활한 친구는 그쵸, 연료지배형.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연료지배형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하겠죠. 그리고 환기지배형은요, 산소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 연소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우리 완전 연소를 하면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플럼은 상관없겠죠. 실내 공기 압력 차이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복도 쪽으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다. 우리 화재 플럼 자체는 열기둥이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열기둥은요, 열기류들은 전부 다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열기둥 자체를 화재 플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화염의 이 현상에 따라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계속적으로 화염이 있는 부분으로서 얘는 연속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윗부분은요, 화염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발생했다가 소멸됐다가 하죠. 그래서 간헐 부분이라고 했었고 마지막 맨 위쪽이 부력이었죠. 그래서 부력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화재 플럼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지금 지문에서 나오는 요 현상들은 그죠? 가스가 천장으로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거니까 천장 제트 흐름.
그래서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스가 아니라 화염 자체가 천장을 타고 혹은 벽을 타고 굴러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롤오버 현상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요 가스가 굴러다닌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스, 오케이, 그럼 천장 제트 흐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다음에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작년과 같이 계산 문제가 복잡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과 위험도에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연성 가스의 위험한 수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었죠. 공식 써볼까요? 얘는 하한계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했고요. 연소 범위는 높으면 높을수록, 즉 크면 클수록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면 연소 범위는 비례관계고 하한계는요 반비례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연소 범위는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였기 때문에요.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로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A, B, C 전부 다 하한계와 상한계를 조건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A부터 위험도를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A는 하한계 분의 2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 갈게요. 그럼 22 마이너스 2니까 20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20이니까 10 해주시면 되겠죠. B는요? B도 하한계 4분의 상한계 75 빼기 4니까요. 4분의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0 정도 안 되겠죠. 왜냐면 얘를 한 80으로 뒀을 때 20 정도 나오니까요. 약 한 20 정도 나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C는요? C는 하한계 1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니까 43 되겠네요.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뭐다? C고 가장 낮은 것은요? A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대로 표현을 하시오라고 하니까요. 낮은 거에서 A, B, C로 높은 순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감지기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 열 효과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자, 먼저 감지기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감지한다 라고 나왔어요? 열을 감지한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열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 감지기는요,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동식, 두 번째, 정운식, 세 번째, 보상식. 자, 먼저 차동식부터 보자면 차동식은 온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동작할 수 있는 감지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거실에 설치하는 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감지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온식입니다.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작동할 수 있는 감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화기류들을 취급하고 있는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식은요, 차동식 기능과 정온식 기능을 같이 겸해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요? 5월 회로 방식으로. 이 5월 회로이기 때문에 차동식 또는 정온식의 기능이 작동되었을 때 동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신호를 빠르게 주나요? 느리게 주나요? 빠르게 줄 거예요. 그래서 실보 방지용으로서 보상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은요, 스포트형과 그리고 분포형으로 나눠 놓을 겁니다. 스포트형은 일국소에 한해서 열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분포형은 분포를 시켜서 감지부두를 분포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때 분포형은 넓은 범위 혹은 일정 범위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식도 스포트형과 그리고 감지선형으로 나눠 볼 건데 이때는요. 외부의 외관이 전선이냐 전선이 아니냐에 따라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지선형이 전선 형태고요. 스포트형은 그냥 일반적인 감지기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상승률 이상. 얘는 온도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아, 그러면 차동식이 되겠구나. 이 중에서도 넓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넓은 범위, 일정 범위, 얘는 전부 다 분포형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1번이 되겠죠. 사실 열 감지기가 아니라 연기 감지기 혹은 불꽃 감지기도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요, 이온화식이랑 광전식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불꽃 감지기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식과 적외선식 이렇게 두 가지의 감지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8번입니다.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7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경보설비 중에서도 자탐의 감지기 종류를 물어보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면 18번은 경보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시각 경보를 하는 장치이다. 우리 여기서 청각장애인 여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 경보죠. 네, 음향 못 들으니까요. 우리 시각적으로 전멸 상태로서 경보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시각 경보기는요.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에 전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R형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1대1 접점 방식으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한다. 우리 R형 수신기는요, R형 수신기는 안에 중계기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고유 신호로 수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 신호를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신호로 바꿔서 신호를 전송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중 전송 신호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다중 신호 전송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지문에서 표현하는 수신기는요, P형 수신기를 얘기합니다. P형 수신기는 1대1 접점 방식, 얘는 신호 자체가 고유 신호가 아니라 공통 신호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차이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는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도달하면 방송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설비다.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방송 설비니까 앰프에서부터 이 스피커, 확성기까지 연결되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얘는 방송을 신호를 수신한 다음 몇 초 이내에 방송을 진행해야 된다고요? 그쵸? 10초 이내에 방송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이온화식 감지기와 강전식 감지기는 이전에 열 감지기가 아니라 연기 감지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기를 감지하여 이렇게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 라고 했을 때 맞는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온화식은 어차피 스포트형밖에 없을 거고요. 광전식의 경우에는 스포트형, 그리고 분리형이었죠. 분포형 아니에요. 분리형과 그리고 공기흡입형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